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산면책에서 검찰과 관련 있는 유일한 분야가 아니군요. 지금 생각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추징금도 있고 사기 파산죄와 관련된 검사나 수사기관이 관제인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과 관련된 부분은 두 가지죠. 추징금이라는 거는 범죄자가 범죄 이익을 몰수할 수 없을 때 법원에서 금전으로 추징하는 거죠. 일종의 민사 채무입니다. 그리고 비면책으로 돼 있죠. 평생 갚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는 이 소관부서가 이제 벌금과 같이 검찰청인 것 같아요. 검찰청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합니다. 압류나 가압류를 합니다. 추징보전. 그런 상태에서 파산이 들어왔을 때 이게 우선권이 있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검찰청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말소 신청을 해야 됩니다. 가압류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검찰청에서 옛날에 이걸 몰랐을 때는 뭐 돈 내기 전에 안 해준다 어쩌고 했는데 이거 해줘야 됩니다. 후순위 채권에 불과해요. 파산에서는. 저도 옛날에 이걸 몰라서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나중에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다른 관제인한테 물어보니까 이 추징금은 말소가 되는 사건, 말소를 해줍니다. 지금은 검찰청이 공문을 보내면 파산 관제인 선임증하고 채무자의 파산 송호 결정문 이걸 첨부해서 공문을 보내면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이거는 뭐 관제인이 형식적 경매라든가 아니면 임의 매각을 위해서 말소를 해달라고 했을 때 말소가 됩니다. 아니면 형식적 경매에서 그냥 배당이 안 되죠. 그걸로 관제인한테 돈을 받죠. 그럼 추징금 후순위이기 때문에 배당을 해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이제 검찰청 새로운 대통령 됐죠. 검찰청 공약을 읽다가 갑자기 파산하고 좀 매치되는 분야가 추징금이 생각났습니다. 추징금 많이 물어보시죠? 면책되냐? 면책 안 됩니다. 오직 소멸시효로 3년인가 그렇죠. 그 안에 뭐 집행이 없으면 넘어가니까 그걸로 소멸시킬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경험으로는 파산면책에서 검찰에서 가끔 전화 오는 경우가 채권자들이 사기 파산죄로 형사고소했을 때 검찰 수사관이 파산 사건의 진행 현황이라든가 처리 절차에 대해서 한번 저도 전화를 한 두세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중앙지검에서. 결국 이제 뭔가 수사에 적극적인 의욕을 보일 때 아니나 다르게 나중에 결국 기소하더라고요. 사기 파산죄로. 뭔가 문제가 많은 채무자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기가 부동산 한 5억짜리 주택이 있는데 채무는 한 7, 8억 정도 됐어요. 시장에서 이제 유통업, 옷을 유통하시는 분이었는데 채무가 이제 몰리니까 자기가 어떤 특정 채권자한테만 1억 원을 설정해 줬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부인권 행사를 했는데 상대방이 이제 선의를 입증해서 제가 졌습니다. 일단 그것도 외관상 보면은 검찰에서는 사행이다라고 보고 기소를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개인 채권자한테 돈을 하기 전에 이제 은행에서는 1, 2순위로 돈을 다 담보를 잡히니까 안 해주죠. 더 이상 LTV인가 있죠. 이런 게 50%인가 60% 선에서 규정돼 있어서 시가에 그 이상은 담보를 제공해도 돈을 안 꿔주죠. 은행에서 융자가 안 나옵니다. 그럴 때 사채업자들 대부업자들은 고율의 이자를 받기 위해서 3순위로 설정을 하죠. 나중에 물론 집값이 떨어지면 자기네는 배당은 못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위험부사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고율의 이자를 먹기 위해서는 배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천 몇만 원을 담보로 받아서 이제 사업자금 돌려받기에 썼겠죠. 그것도 기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얘기한 특정 채권자한테 근저당 1억 설정해 준 거,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본인의 재산을 넘겼습니다. 남편한테 2억 5천에 헐값이죠. 이거는 이제 명확하게 진짜 사기 파산죄의 전형이죠. 이런 건 사실 좀 기소를 했었어야 돼. 그동안 검찰에서 너무 기소를 안 하니까 이게 완전히 물론 파산이라는 게
어려운 사람을 구제해 주는 건 맞죠. 그래요. 대부분 한 7, 80% 어려워요. 근데 1, 20% 관제인 오래 하다 보면 유심히 들여다보면 1, 20%의 사람들은 아주 악의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재산 처분해보고 빼돌리고 그쵸? 막 편파변제 일삼고 불이익한 처분하고 편파변제는 이제 사기 파산죄는 아닙니다만 어떤 특정 채권자한테 현저하게 불이익하게 이런 경우죠. 배우자한테 2억 5천에 재산 분할 원인으로 이전을 해버렸습니다. 과도한 분할이죠. 그것도. 그거 기소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배우자하고 이제 짜고 다른 사람 그 사이에 협의혼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제 아예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사채업자한테 3순위로 근저당 설정한 거,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채권자한테 그동안 오래 자기하고 친분이 있는 특정 채권자한테 1억 원을 설정해 준 거, 그 다음에 배우자한테 재산분할 원인으로 헐값의 매매를 원인으로 재산분할 원인으로 이전한 거,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제3자한테 매도한 거, 이 네 가지 행위에 대해서 사기파산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정도만 기소할 줄 알았더니 검찰은 역시 뭐 구성 요건에 다 해당됩니다. 나중에 정상 참작, 뭐 사채업자 그거는 자기가 돈을 받아서 돌려막기 한 부분이니까 정상 참작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특정 채권자한테 1억 설정해 준 건 관제인이 소송에서 졌고 상대방이 선의가 인정됐기니까 그것도 이제 일응 뭐 어떤 채권자한테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죠. 무죄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 판단으로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뭐 책임 조각 사유 혹은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될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변호사가 이제 어떻게 변론을 하느냐, 그쵸? 잘 하느냐에 따라서 뭐 파산법 지식을 동원하거나 뭐 형사 변론을 잘 하면 면책을 받아 무죄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 다음에 배우자한테 재산 분할로 넘긴 거는 이것도 이제 과도한 분할은 사행위 대상이지 이걸 과연 형사처벌까지 할 사안인가?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무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이런 부분이 판례가 정립이 안 돼 있어서 판례가 정립이 안 돼 있어서 아마 변호사가 치열하게 다투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기파산죄에서 보호법이 누구냐? 사기파산죄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전체 채권자에 대한 비면책인지 이것도 제가 이제 논제를 제시한 겁니다. 뭐 이거에 대한 답은 없죠 아직.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최근에 사기파산죄가 이슈가 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중요하죠. 사기파산죄 채무자들 입장에서는 이 추징금은 뭐 다만 추징금이 압류되어 있는 부동산은 관제인이 매각을 할 수 있다. 국세하고 다릅니다. 국세는 매각을 안 풀어주죠 절대. 근데 추징금은 풀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국세하고 추징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국세는 우선 채권이죠. 파산, 뭐 회생에서도 마찬가지고 추징금은 후순위 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후징금, 뭐 과태료, 벌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